반갑습니다. 최 대표의 노무 이야기입니다. 노무 이야기는 뭐 노동법을 있는 그대로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지 않고요. 사장님들이나 우리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이해하고 활용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근로감독 대비 요령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현장에 우리 사장님들이 특히 이제 뭐 좀 필요한 내용이시길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뭐 자영업자든 소상공인이든 우리 이제 경영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뭐 힘든 점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특히 이제 자주는 아닌데요. 이제 가끔 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이 나와가지고, 과연 이제 우리 사업장이 근로관리랑 직원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대비하고, 그 다음에 점검을 하는 항목들이 어떤 건지를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들을 좀 미리 잘 지키고 있으시면, 근로감독이 왔을 때도 뭐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 지켜야 되는 그 규정대로 잘 하고 계시면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사장님들, 우리 현장의 사장님들 만나뵈면 이제 어떤 말씀들을 가끔 하시냐면, 우리 사업장에, 우리 가게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근로감독 그런 거 나온 적이 없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떤 말씀들 많이 하시냐면, 우리 직원들은 절대 그런 거 신고하고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뭐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제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다고 우리 사업장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그죠? 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으면 다음 차례가 내 차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은 절대 그럴 일 없다. 뭐 이건 다른 얘기긴 한데, 돈 문제로 가장 많이 소송을 하고 하는 게 우리 주변에 흔히들 보시면 어떤 관계입니까? 가족 관계가 제일 많이 소송도 하고요. 돈 문제가 얽혀가지고 싸우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직원들을 불신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좀 미리미리 대비하시고, 물론 이것이 뭐 직원들한테 불리하게 뭐 이렇게 작용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직원들하고의 제대로 된 우리 법상으로 문제 없도록 근로관리를 잘 하는 거기 때문에 사장님한테도 맞는 얘기고요. 직원들한테도 맞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거절을 많이들 하시긴 하는데, 자, 근로감독은 나옵니다. 언젠간 나올 수 있고요. 누구한테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근로감독이 언제 나오느냐? 매년 노동부에서는요, 근로조건 자율점검이라는 걸 매년 실시합니다. 노동부에 보면은 예하에 각 지역별로 노동지청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근로감독관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근데 뭐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매 사업장을 다 다니면서 매번 점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년 주변에 있는 지청에 있는 주변에 있는 노무법인, 노무사님들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점검 사업을 신청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공지를 하고 거기에 이제 노무사님들이 신청을 하시면 노무사님들에게 지청에 있는 업체들 지역별로 이렇게 몇 개씩을 이렇게 할당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노무사님들이 이제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노동부를 대신해서 이제 근로감독을 나가는 거죠. 근로조건 자율점검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기별로도 이제 근로감독이 나오기도 하는데, 특히 이 방학 때가 되면은 청소년들을 이제 알바생들을 많이 쓰는 그런 사업장들을 위주로 해서 점검을 또 많이 나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명절이 되면 임금 체불 관련돼 있는 그런 점검도 많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청소년들 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각 지청별로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라는 그런 활동들도, 점검 활동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수시로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혹은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들도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점검이 나한테는 많이 안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점검은 나가고 있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것들은 뭐, 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노동부 예하에 있는 지역별로 노동지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다 이제 별도로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수시로 어떤 점검을 나간다라는 거를 게시를 많이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아, 이번에는 언제쯤에 뭐 이런 거를 위주로 점검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캐치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점검들이 나왔을 때 어떤 것들을 위주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는지 그 항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이제 기준은요, 제가 근로조건 자율점검이라는 이제 매년 지청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로조건 자율점검을 점검 사업을 할 때 보는 그 점검표를 기준으로 좀 최근 거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 그 점검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점검표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서면 근로계약입니다. 서면 근로계약. 대략적으로 한 10가지 정도 되니까 좀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서면 근로계약이라고 하면 그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이게 언제부터죠? 2012년 1월 1일부터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한 분은 사장님이, 한 분은 근로자가 갖고 있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근로계약서 안에 구성 항목들, 뭐 계산 방법이라든가 지급 방법, 그 다음에 소정근로시간, 휴일, 뭐 연차 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 안에 작성을 해 넣느냐, 이런 것들을 점검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만약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벌금이죠. 이거는 벌금 500만원, 최대 벌금 500만원까지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이제 근로계약서 관련돼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근로시간. 자, 근로시간을 잘 지키고 있느냐, 이거 본다는 거죠. 자, 근로시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주일에 40시간, 그 다음에 1일 8시간. 요 근로시간을 잘 지키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근로시간을 넘기게 되면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뭐 연장수당 지급 관련돼 있는 문제도 같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 근로시간을 잘 지키고 있는지, 요것도 이제 점검하는 그 항목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금품 청산. 자, 퇴직금은 직전 3개월치, 퇴사 시에 직전 3개월치 급여를 가지고 이제 퇴직금을 계산해서 주는데요. 그걸 언제까지 줘야 되느냐, 이거죠. 14일이네. 자, 일체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게 돼 있고요. 뭐 특별한 경우에는 당사자랑 합의를 해서 좀 기한을 연기를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은 청산을 해줘야 된다. 요것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요 네 번째는 이제 이 금품하고 관련돼 있는 내용인데요. 매월 1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급여를 잘 지급하고 있는지, 이것도 점검 사항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최저임금. 자, 최저임금은 뭐 여러 차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뭐 많이들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더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 없고요.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을 했을 7,530원. 자, 이거 제대로 잘 급여로 월급으로 계산해서 잘 주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주휴수당 이런 거 여러 가지 항목들 또 같이 연계해서 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최저임금 공고문. 요것도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찍어놨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최저임금 공고문이라는 거 반드시 근로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안 하면요, 과태료 최대 100만원. 최저임금 공고문 게시 안 하시면은 과태료 최대 100만원까지도 부과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일곱 번째. 자, 성희롱 예방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이죠. 성희롱 예방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은 뭐 잘 아시다시피 2018년 5월 29일부터는요, 과태료 기준이 300에서 500으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성희롱 관련돼 있는 그런 자료들도 또 게시를 해야 되는 걸로 좀
바뀌었죠. 그래서 성희롱 예방교육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하고 있다면 그 사업장의 일지라든가 참석자 명단 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한다는 거죠. 특히 요즘에는 근로감독 나오면 요거 많이 확인하는 추세니까 미리미리들 좀 잘 챙겨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랑 좀 연관돼서 몇 가지를 더 말씀드려 볼게요. 8번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뭐 아직 조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성희롱 예방 교육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는 것도 근로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모든 사업장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고, 이것도 안 하면 과태료 300만 원까지 최대 부과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9번째라고 하기도 그렇긴 한데, 뭐냐면 감정 노동자 보호 교육. 요거 아마 또 처음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산업안전보건 그 교육을 5인 이상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내용이 올해 좀 개정이 돼서 그 중에 감정노동자 보호교육이라는 게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부터는 그 사업장에, 우리 사업장에 감정노동자가 있으면 감정노동자 보호교육을 실시를 하셔야 되는 걸로 법정교육으로 지금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감정노동자라고 하면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그 고객을 상대하는, 고객하고 만나서 어떤 뭐 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렇게 뭐 흔히들 이제 그런 거라고 아시면 되겠죠. 뭐 이렇게 전화, TM을 하는 그런 콜센터나 아니면 백화점 같은 데들, 뭐 이런 데들 고객을 상대해서 계속 이제 어떤 감정의 소모가 있는 그런데 감정 노동자들은 감정 노동자 보호 교육을 이제 앞으로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법정 교육들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예전에 우리 점검표를 보면은 막 2, 30까지 막 40까지 이렇게 있어서 이거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그 복잡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 2018년도에 나온 이 점검표를 보니까 좀 간단하기도 하고요. 제일 기본적인 것들 넣어놨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이제 확인해야 될 것들은 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추가적으로 더 확인하시면 되겠지만, 이게 아주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근로계약서, 서명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잘 지키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금품 청산, 그 다음 지급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최저임금 지키고 있는지, 그 다음에 최저임금 공고문,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주유수당 같은 것들 연계, 그 다음에 법정교육 관련돼 있는 부분,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감정노동자 보호교육, 이런 것들 지금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점검을 한다는 거. 특히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그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데들은 요 정도 한 10가지 정도 잘 체크해서 준비하시면 근로감독 나왔을 때 뭐 특별히 이렇게 과태료 부과받지 않으시고 좀 사업장 제대로 잘 운영하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최 대표의 노무 이야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